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세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가격은 더욱더 들썩거리는 양상입니다. 강남권 신축 아파트들은 평당 1억 원 시대에 근접하고 있고요. 비강남권의 경우에도 연초에 대비해서 수억 원씩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작년 9.13 대책 발표 직전 분위기를 연상케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신축과 재건축 그리고 강북의 집값까지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고삐가 풀린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전체적인 흐름들,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부동산 의도와는 지금 반대로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각 기관별 통계 분석 자료를 가지고 한번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준비된 이슈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각종 규제와 맞물린 주택시장은 규제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오름세를 이어가는 등 역설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23일 부동산업체 자료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7% 오르며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의 주요 타깃인 재건축 아파트가 0.21% 큰 폭으로 상승하며 반등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상한제 시행 시점이 실제 적용 시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기대감에 재건축 단지에 관심이 몰린 겁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저점을 유지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가 지난달 초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주택시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된 지 약 한 달 동안 재건축을 포함한 집값, 청약 경쟁률, 매수 심리 등이 이전보다 자극된 분위기입니다.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택시장 전망,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말씀 들어보셨듯이 모든 지표가 가리키는 곳이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상승이 되는지 말로가 아니라 한번 공개적인 기관별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택시장,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자, 서울권. 지금 현재 상승폭이 유지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상승세로 가고 있는 게 모든 어떤 언론이나 지표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 자체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실 때는 자, 경기권, 수도권에서도 현재로서는 지금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그럼으로써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에서 보합세로 전환이 45주 만에 전환이 됐다는 기한 현상에 있어서의 특징을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집값에 있어서의 오름폭, 하락세 순서가 정해져 있죠. 서울권, 수도권, 그리고 전국적인 평균, 그리고 기타 지방으로 부동산의 가격 상하 흐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주택을 매매도 하지만 임대 수요, 특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 자, 전세 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좀 보실 텐데요. 자, 전국적으로는 상승폭 자체가 확대됐고요. 그리고 수도권 확대, 그리고 서울권 자체도 유지가 되면서 상승폭이 유지되고 있고,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축소되는,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세에 대한 부분 자체의 페이지를 제가 비중을 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세제도,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전세의 매매 가격 대비 비중이 올랐을 때 매매가가 항상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전세 가격 지수에 대한 수급 동향에 대한 추이를 보시면 올 3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세 가격 지수는 공급 부족의 현상을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자, 3월 25일, 2월 달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선도 지수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1등부터 50등까지 아파트 단지의 가격 선도 지수 반등을 쳤던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그 아파트들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 아파트들의 가격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주변의 아파트들의 가격 변동이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후에는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이 부분 자체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서울 지역 모두 전세의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다 라는 부분을 알고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볼 텐데요. 자, 서울, 강북, 강남,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올랐고요. 특히 인천 지역,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0.09%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상승폭은 좀 줄었지만 0.07로서 꾸준하게 인천 지역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도 연수구가 0.2%가 올랐고요. 자, 송도동 신규 분양 아파트의 호조 등으로 인해서 일단 가격이 오른 연수구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0.13%가 오르면서 용정동 일부 단지에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내의 인천광역시의 가격 상승 부분을 특징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서울 지역으로 들어와서 매매가 가격 주간 변동률에 있어서 상위 6개 지역을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영등포 지역.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 당산동과
양평동 일대에 노후단 재건축이나 투자 문의가 꾸준함을 지금 보이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도림동과 대림동 일대에는 이번 달 9월 8일이죠. 9월 8일 날 신안산선이 드디어 착공에 들어가면서 안산선에 대한 호재 기대로 인해서 매가가 호가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등포구가 가장 많이 오른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은평. 서울의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 자, 대조 1구역 그리고 가련 1구역의 재개발 구역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안정적으로. 자,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천여세대가 11월 말까지 이주를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주하려고 하는 소규모 중소형 노후단지 중심으로 해서 투자 수요, 매수 수요가 꾸준함을 보이고 있는 은평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강남 4구로 넘어와서 송파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꾸준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죠. 또한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 신축 아파트 위주로 해서 매도 호가. 자, 이 부분 자체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경기 지역입니다. 경기 지역을 보시면 또 경기에서 가장 대장급이라고 하게 되면 과천 지역이죠. 경기권에서 자금만 있다고 하게 되면 과천이라고 하게 되면 서울권하고 근접성도 편리하기 때문에 과천 지역의 주간 상승률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과천 지역의 특징을 보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GTX C노선 그리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조성 등으로 인해서 투자자의 관심이 꾸준한 지역이고요. 자, 급매물 출회로 그러니까 과천의 지역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단 급매물 자체가 소진되면서 가격 조정을 한 후에 일단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단 서울권과 붙어 있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에 재건축 아파트, 부림동과 배량동의 주공단지들이 상승세가 약간 주춤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만 하면 좀 아쉽죠. 자, 지방입니다. 광역도시, 대대광, 그 중에서 대전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대광 지역 같은 경우에 자, 대전 지역입니다. 대대광, 대구, 대전, 광주. 자, 서울 지역에 마용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방에는 광역도시, 대구, 대전, 광주가 있죠. 자, 대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대구와 광주보다도 유일하게 지금 혼자 나홀로 선두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유성구, 중구, 그리고 서구 지역이 도안 신도시 개발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호재로 인해서 평균 상승률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대광의 아파트 투자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뭐냐면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이 지역들의 특징은 공급이 될 때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분양까지 진행이 돼요. 그리고 한동안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초기에 분양권 투자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데 단 분양권에 대한 전매 조건 자체를 꼭 따져보시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특징을 말씀드리고요. 자, 월별 거래 원인별 아파트 거래 추이입니다. 자, 이거를 갑자기 왜 화면에 띄웠냐? 그 중에서 매매도 있고 판결도 있고 교환도 있고 분양권 전매도 있고 등등 있지만 여기서는 증여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2019년도 6월, 7월, 8월 중에 7, 8월 달에 거의 6천여 건이 넘는 증여건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6천여 건 중에서 서울 지역 지난달 8월 달에 증여 건수가 1681건입니다.
전국 비율, 전국의 6,298 거래 중 그중에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 거래 증여 건수가 26.69%입니다. 4분의 1이 넘습니다. 또 거기서 서울 지역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대로 강남 4구의 합계를 보시면 900여 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1682건 중에 강남 4구의 증여건 자체를 비율로 따지면 55%, 54.67%의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표만 가지고 자료만 가지고 그냥 자료만 보면 의미가 없죠.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료의 활용성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보시는 대로 부동산의 안전자산이 모여있는 강남 4구 지역의 매물 자체가 잠기고 있다. 잠긴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8.2 대책, 9.13 대책 이후의 매물 잠김 현상, 그리고 현재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대기 수요 증가 등등의 원인 자체가 주요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자료가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 이슈에 대한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한국 경기 순환 국면. 불과 며칠 전에 발표가 됐죠. 한국 경제에 있어서 호황기는 2017년도 9월이라고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 지표, 경기 순환 국면과 부동산 순환 국면 자체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따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경기 순환 국면은 수축기입니다. 수축기라는 건 뭐냐면 경기가 불황이 가속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부동산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어떤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도심 집중화, 도심 집중, 부동산의 양극화, 도심 집중 부분 자체가 만약 떨어진다 라는 부분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수요 억제 정책, 8.2 대책과 9.13 대책 등 여러 대책으로 인해서 수요 억제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집값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의 악화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 안 돼가지고 공급 적재 제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발표를 했지만 서울권에 필요한 입지의 3기 신도시 입지는 아니었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대기 수요 증가와 서울 집값의 상승을 보이고 있죠. 단 30만 호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미비하게 올해까지 모든 걸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본계도 올린다고 했지만 1차에 발표했던 15만 가구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여러 17개 중에 4개밖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앞으로 진행될 분양가 상한제 10월에 시행은 10월이 아니라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증여 그리고 대기 수요 증가 또 전세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 순방향보다는 역방향의 기능 자체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지금 모든 것들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서울 모든 지표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서울 강세입니다. 수도권 강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대대강 광역지역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게 되면 침체 속에서 다시 회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지표상에서 초양극화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우리 실수요자들이 과연 이런 국면 속에서 고가주택 9억 대출 규제도 있고 그리고 현재 서울 중위가격이 8억 5천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9억 부분 자체의 고가주택이라고 얘기하지만 8억 5천이 중위가격인데 고가주택을 9억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까를 한번 물음표를 그려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수요자들이 어느 틈새를 들어가서 내 집을 마련해야 될 부분 자체를 찾아보는 그리고
지역과 물건에 대한 분석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서로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단계가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주택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또 왜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한 분석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이제 벌써 추석도 2주나 지났고요. 다음 주면 바로 10월입니다.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방송이 될 텐데 이제는 오늘 짚어드린 내용 꼭 참고하셔서 이제는 정말 부지런히 움직여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지런한 움직임의 첫걸음 또 우리 대표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세미나 진행이 되는데요. 1시간 동안 1대1 맞춤 상담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꼭 예약 전화 주셔야 합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요. 또 전문가님께 대표님들께 또 직접 또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가을 이사철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되는데 1부와 2부로 나눠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부는요. 재개발 투자 공식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식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주의할 점은 없는 건지 서울권 재개발 투자 공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이제 가을 이사철 다가왔기 때문에 어디로 이사를 가면 좋을까 각 지역별로 개발 호재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세미나는 모두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저희가 네. 입주한 지 5년 넘었고요. 해산한 지는 4년 넘었어요. 네. 근데 하곡동 재건축이거든요. 네. 그러면 청산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법으로 조항이 정해져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조합 아파트에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셨는데 이제 청산과 관련된 부분이 궁금하신 거고요. 끝났고, 예, 아파트 주소나 아파트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하곡동 강서 힐스테이트요. 화곡동 강서 힐스테이트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한 지 한 5년 정도 되셨습니다. 청산 시기라든지 청산금 신탁에 관련된 부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 그러면 여기 지금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조합원이셨어요? 네네. 여기가 지금 2014년도에 입주하셨나요? 네네네.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한 2,000세대가 넘죠? 조합원이요? 아니요. 저 현재 지금 강서 힐스테이트요. 예, 2,600세대요. 그렇죠? 네. 자, 현재 지금 조합원이셨는데 네. 조합 청산이 지금 조합은 2015년도에 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네. 청산이 아직 안 된 거죠? 네네. 현재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까? 네네네. 많이 올랐죠. 예전에 여기가 3개 아파트 단지, 1, 2차 해가지고 4개 단지였는데 여기가 지금 그거를 현대건설에서
지금 그 재건축 시공을 해서 지금 지어진 아파트인데 네. 일단은 처음에는 좀 주춤하다가 현재로 시점에서 보게 되면 잘 들어가신 아파트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재건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재건축에 대한 거 보시면은 청산이라는 건 맨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조합이 해산이 돼 버렸어. 네. 근데 이게 조합이 있어야지 청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서울권에 청산이 안 된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아직. 그거 아세요? 해산은 됐고 청산이 안 된 조합이 많다고요? 안 된 단지가 많다고요. 네. 뭔 얘기냐면 네. 자, 재건축을 시작한다는 거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진단 들어가죠. 네. 그리고 구역 지정 들어가고 추진이 조합 설립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끝에 가게 되면 조합, 해산, 청산, 주안에 분양, 이주, 철거 등등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기나긴 시간 뒤에 입주 그리고 나에게 새 아파트가 돌아오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여쭤봤었던 거는 뭐냐면은 이 조합, 해상과 청산에 대한 부분 자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2016년도인가 15년도에 시공사하고 법적인 소송이 있었을 거예요. 네. 아세요? 부가세 소송이요. 네, 부가세 소송, 건축비에 대한, 시공비에 대한. 네. 결론적으로 이 부분 자체에서는 유리한 거는 조합원 쪽이 유리하죠. 네네. 예. 그럼 뭐냐면 현재 아직 청산이 안 된다는 건 뭐냐? 아직 10년이 됐는데 아직 청산이 안 된 곳이 있어요. 청산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청산 기간이 정해 있진 않아요. 서울시에서 이런 곳들이 많다 보니까 권고사항으로 진행을 하는데 법적으로 딱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런데 이 부분 자체에서 지금 왜 청산이 안 되냐면 결론적으로 돈이에요, 돈. 청산을 한다는 거는 분담금이나 아니면 환급금, 그렇죠? 둘 중에 하나 부분 자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분담금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진작에 벌써 소송이 더 걸렸을 겁니다. 네. 이 추측건데 환급금 자체가 있을 거예요. 네. 환급금 자체가 이 네. 부분 자체는 지금 이 안에 이해관계자들 건설사 등등 조합원 조합 설립할 때도 추진위 할 때 여러 추진위가 있었잖아요. 여기 같은 네, 경우에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조합원들의 이해관계 자체에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지 이게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조합이 해산되게 되면 어느 단지 같은 경우에는 청산법인이 세워지는 곳들이 있어요. 여기가 네. 청산법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청산법인이나 아직까지 이 일로 인해서 주체가 있을 겁니다. 주체가. 그 있어요. 주체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시는 게 맞고요. 질문의 요점은 뭐냐면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하자 소송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 때문에 소송이 끝나야 준다네. 그럼 소송이 끝나야지. 일단 소송에 대한 부분 자체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일단 그건 알 수 있지. 어떤 소송인지는. 하자 소송밖에 없어요. 하자 소송이요. 그러면 네, 상가 하자 소송하고 네. 아파트 하자 소송. 아파트 하자 소송.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 제가 그 서류를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청산에 대한 시점 자체는 없다.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와 소송이 끝나야지 청산이 된다. 요거 부분 자체만 기본만 알고 가시고 더 자세한 부분 자체는 아까 소송 부분 자체 이 주체에다가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은 재건축 이후에 청산 시기, 청산금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한 상담은 먼저 확인해 보신 후에 저희한테 다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아파트는 좀 소송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원하신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04번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8024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휘경동 동일 하이빌 40평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는 다산 신도시에 전세 1억 8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한 5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동대문구 휘경동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까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추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휘경동의 아파트 이름이 뭐라고요? 동일 하이빌입니다. 동일 하이빌. 자, 위치를 보시면 자, 휘경주공 1단지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한 200세대 남짓하는 아파트입니다. 자, 40평이라고 그랬죠? 네. 40평. 여기는 지금 40평대가 가장 큰 거고요. 지금 현재 시세가 한 6억 초에서 6억 중반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이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현재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 중간 가격은 8억 5천입니다. 저렴하죠? 아직까지는. 그러나 현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는 결론적으로는 결론을 드리고요. 보유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뒤쪽에 자, 서울에 있는 화물터미널, 물류터미널이 3개가 있습니다. 양재동에 한국 물류터미널, 그리고 서부 쪽에 서부 트럭터미널, 그리고 이쪽 지역에 동부 물류터미널이 있는데요. 이 터미널 같은 경우, 이 부지 같은 경우에 일전에 이마트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유명 건설사로 현재 명의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평수가 거의 한 5천여 평이 되기 때문에 요 지금 부지에 대한 개발 호재 첫 번째 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을 이용한다고 하게 되면 위쪽에 회기역 아니면 7호선 사가장역을 이용했는데요. 향후 조기 착공하는 청량리역에서 시립대를 거쳐서 지금 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통해서 위로 신내동까지 올라가는 면목선이 2022년도에 조기 착공이 들어가서 2027년도에 개통한다고 하게 되면 현재의 교통 여건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는 아파트가 된다. 도보로역까지 6, 7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요 부분 자체 어차피 요 지금 물류센터 부지나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비슷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5년에서 27년도까지는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자로 보내준 사연 휘경동 아파트에 대해서 전망 짚어드렸습니다. 업무지구라든지 교통적인 부분에서 호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 부동산 시그널입니다.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끝번호 0374번입니다. 단양군 대명콘도 옆에 상진리 주공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 중인데요. 향후 전망 어떨까요? 라는 문자네요. 충북 단양군 상진리에 위치한 아파트 향후 전망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충북 단양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주공아파트. 자, 단양. 지방에 아까 전에도 제가 대대광을 설명해 지방의 아파트 가격대 상승을 말씀드렸죠. 공급 물량이 없다가 공급이 시작돼가 가격이 쭉 오르다가 또 공급 물량이 없고 이런 어떤 그 단계를 반복하면서 오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300세대 지금 지어진 연도수를 봤을 때는 198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고요. 자, 매매 물건이 없습니다. 희소하네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가치 현재로서는 지금 평수대가 한 3, 4개 타입이 되는 것 같은데 특징이 뭐냐면은 전용률과 공급률 자체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지분이 많다는 얘기죠. 자, 재건축에 대한 부분 자체 기한은 도래했고요. 아직까지 재건축 얘기는 정확하게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로서는 그 뒤에 바로 보시게 되면 뒤쪽으로 단양 코하루의 아파트의 시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말에 준공이 돼가지고 2018년도 2월 달에 입주를 한 아파트입니다. 현재 시세 보시는 대로 300세대가 안 되는 298세대로서 현재 지금 매매가는 1억 5천부터 2억 1천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규 물량 자체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10년 만에 이루어진 아파트고요.
추후에 이 지금 코하루 아파트 부지보다도 주공 아파트 부지가 더 넓기 때문에 또 똑같은 용도고 충분히 추후에 투자 가치까지도 볼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충북 단양군 상진리 아파트에 대한 전망까지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연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051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3번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인천 부평구 상곡동 한양 2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팔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갈아탄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인천 부평구 상곡동의 전망과 함께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곡동에 있는 한양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유입니다. 보유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한양 아파트 1984년도 11월 달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현재 총 720세대. 지금 보시는 대로 이 지역의 이 아파트의 용적률은 100% 남짓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용적률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대지 지분이 넓습니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이 부평 지역에 지역적인 호재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부대 이전. 자, 부평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미군 부대가 있죠. 미군 부대와 보급단 자체가 있습니다. 그 부대가 보급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단과 통합이 되고 미군 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이 됨으로써 그 한 30만 평 가까운 지역에 개발이 된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 현재 7호선 같은 경우에 부평구청역까지 현재 돼 있죠. 이 부분 자체가 성남역까지 연장이 돼서 이 지역 바로 아파트 위쪽 지역에 산공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군부대 이전, 두 번째는 새로운 신설역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지 지분과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본 아파트는 보유하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 있으실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1시간 무료 상담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세미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로 찾아가시면 되겠는데요. 하루에 4명에 한정돼서 진행이 됩니다. 1대1로 1시간 동안 충분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미리 예약 전화 주시고 꼭 많이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또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어요. 지역별 개발 호재 분석과 재개발 투자 공식이라는 주제인데요. 분양권 상한제를 앞두고 서울권의 재개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투자 공식 한번 살펴보고요. 가을 이사철인데 어디로 이사를 가면 좋을지 대응 방법, 지역적인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정말 10월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분양가 상한제도 곧 시행될 것 같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신 분들, 또 마음이 급하신 분들, 또는 또 아예 마음을 놓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어느 곳에나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있다는 점,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투자하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셔서 든든한 정보와 함께 신중한 선택하는 데 도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은평구 불광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통건물 기다리고 있고요. 연신내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매매 상승률 2위 지역입니다. 자, 은평구에 있는 불광동, 은평구 불광동 통건물에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3호선, 6호선 연신내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고요. 향후 GTX A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 세 개의 노선이 들어오는 교통의 요지에 있는 통건물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대지 면적은 208제곱미터, 약 9평수로 환전하게 되면 63평 정도가 됩니다. 토지에 대한 가치죠. 자, 연면적 같은 경우는 329.3제곱미터, 총 지하 1층부터 옥탑까지 총 4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자,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차익과 그리고 건물의 수익이 결합되어 있는 통건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원룸 25개 실에 모두 임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주인 세대만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통건물인데요. 자, 준공은 2018년도 11월 달에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자, 매매가는 18억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연신내역에서 도보 7분 GTX A 노선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대로 로데오 연신내 로데오 상권과 은평 뉴타운, 그리고 밑에 대조 1구역, 그리고 위쪽으로는 가련 1구역 재개발 구역이 가련 1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 현재 여기 대조 1구역 같은 경우에는 2주 단계에 가 있는 재개발 구역에 둘러싸여 있는 통건물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본 25개 실의 임차 수요. 워낙 새 건물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바로바로 지금 임차 계약이 바로바로 되었고요. 보시는 대로 뭐 쇼핑몰, 행정타운, 성모병원 많은 임차 수요와 그리고 주변에 다른 고향의 S쇼핑몰, 그리고 테크노밸리, 가구점까지 많은 1, 2인 임차 수요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GTX A 노선 개발 호재죠. 2018년도 12월 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자, 본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파주 운정부터 동탄까지 내려가는 노선이 되겠고요.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GTX A 노선이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정차하는 연신내역으로서 삼성역까지 불과 강남까지 1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연신내 지역 같은 경우 서울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가격대의 통건물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GTX가 지나가는 서울역이나 삼성역 지역의 통건물에 대한 개념의 매매가를 한번 알아보시면 어느 정도 이 부분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인지를 아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GTX A 노선 삼성역까지 강남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최단 거리의 노선이 일단 노선이 확정되어 있고요. 자, 바로 본 통건물 바로 앞에 위쪽으로는 가련 1구역, 아래쪽으로는 연신내 밑으로 대조 1구역, 그리고 바로 연신내역 위쪽으로는 신축 아파트 천여세대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본 건물의 특징 외관입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하 1층에 원룸 6개 호실이 있고요. 1층에 7개 호실, 2층에 7개 호실, 3층에 주인 세대 포함한 주인 세대와 플러스 3개의 호실이 있고요. 그리고 옥탑에 2개의 호실이 있음으로써 총 원룸 25개 플러스 주인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건물이 투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부로 들어오시게 되면 1인 수요가 충분히 거주하기에 편리하게 모든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가장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신내역, 은평구 지역이니까 지금 이 가격대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GTX A 노선이 지나가는 서울역이나 삼성역 쪽으로 돌아온다고 하기에는 서울권에서 이 가격대에 63평의 대지집은 63평의 통건물은 만나보시기가 힘드시겠죠. 자, 예상임대가. 예상임대가는 8억 1천만 원입니다. 월 수익은 월 800만 원이고요.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3억 8천. 실투자액은 6억 1천만 원의 본 은평구 불광동의 트리플 역세권이 예정되어 있는 통건물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통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3호선, 6호선, 여기에 GTX까지 트리플 역세권으로 소개해드렸고요. 2018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년이 채 되지 않은 깨끗한 건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재개발 호재가 가득한 곳에 위치한 신축 통건물인데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착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까지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볼 투자 정보는요. 이번에는 경기도 부천시로 가볼 텐데요. 심곡본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서울과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인기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심곡본동의 단독주택,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일단은 경기도, 아까는 경기도 매매 상승률 봤을 때 5위를 했던 부천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심곡본동 같은 경우에는 부천 지역 내에서도 1980년도에 부촌 지역이었죠. 부촌이었지만 현재 주변에 신도시들이 중동이나 송내 지역의 신도시들이 많이 아파트 들어오면서 지금은 좀 낙후된 지역이다. 그러나 추후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지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심곡본동의 특징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부천 1호선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고요. 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송내, 심곡, 그리고 소사,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위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49제곱미터, 약 9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한 45평 정도가 되고요. 연면적은 246제곱미터의 건축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6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단독주택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준공 연월은 1988년도 올림픽 됐던 해죠. 88년도 10월 달에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다. 자, 매매 가격은 3억 8천만 원의 45평 규모의 심곡본동 단독주택의 매매 가격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본 단독주택의 2016년도 3월 달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물과 토지 149제곱미터, 건물 246.6제곱미터의 감정가격은 토지 가격이 3억 1,588만 원, 건물 가격은 8,300만 원 등등 해가지고 총 4억이 넘는 감정가액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가격대의 입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부천역에서 도보 한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일전에 1980년도에 부천에서도 부촌이었던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단독주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송내, 그리고 심곡, 소사 본 재정비 촉진지구에 둘러싸여 있는 위치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항목들을 좀 자세하게 보실 텐데요. 보시는 대로 부천 남초등학교 남동측에 위치해 있고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아파트 뒤쪽으로는 성주산이 있는 임야로 혼재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교통상황을 보시면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 버스 정장이 있고요. 대중교통 환경은 보통시됨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지, 정방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지금 현재 이용 중이고요. 도로가 가장 중요하겠죠. 남동측으로 도로폭 약 8m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 보시는 대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소로 2류 8에서 10m 지역에 접해 있는 토지 이용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 건물.
토지에 대한 항목을 보셨을 때 건물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보실 텐데요. 일단 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물의 구조를 보시면 벽돌조 슬래브 지붕 지상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하 1층에 지금 보시는 대로 1988년도 10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자, 뭐 단독주택으로 현재 이용 중이고요. 모든 뭐 도시가스나 난방 설비는 모두가 완비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건물의 실질적인 외형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지하 1층, 1층, 2층 총 6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실제 단독주택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도로폭, 아까 말씀드린 대로 8m 남동측으로 8m 도로에 접해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 자체를 2016년도 대비해서 한번 보실 텐데요. 자, 보신 대로 2016년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을 당시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평당 보시면은 452만 8,946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3년이 지난 이 시점 올 1월 달의 가격이 평당 535만 원 정도, 거의 한 평당 80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평당. 또한 지금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도 2억 100만 원이었던 것이 현재로서는 2억 3,600만 원으로서 거의 한 3,500 정도의 금액이 오른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과 개별 주택 가격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신곡분들 단독주택의 가격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3억 8천만 원이고요. 현재 임대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으로 3억 5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상 임대가가 아니라 확정입니다.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총 6가구고요. 본 신곡본동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에서 확정 임대가 3억 500을 제하면 실투자금은 7,50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신곡본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1호선 부천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꾸준히 조금씩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또 여기에 주변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 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단독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대표님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세미나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1시간 동안 무료 상담 진행되는 부동산 무료 상담 세미나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로 찾아가셔서 1대1로 맞춤 상담 조금 더 심층적으로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세미나입니다. 4명이 한정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꼭 미리 예약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또 전문가님들께 직접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세미나인데요. 요즘에 서울 부동산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큰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권 재개발 투자 공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또 2부에는 지역별로 개발 호재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을 이사철에 또 내년 부동산까지 대응해 볼 수 있는 방법들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고요. 강남역 1번 출구 3원타워 3층입니다. 더 늦기 전에 꼭 많이 참석하셔서 미리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먼저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또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해결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